다음이 성립함을 보이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1번을 보이겠습니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가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뭐 사실 분명한 사실인데요.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y 콜 fx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y 콜 fx는 x 이퀄 f 인버스 y하고 동치가 됩니다. 자, 이거 또한 x 이퀄 f 인버스 y는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y는 이퀄 f 인버스의 인버스 x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잘 보세요. 왜냐면은 y 콜 fx에서 얘를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이제 f 인버스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설명할 때는 이 함수의 인버스로 다시 써야 되잖아요. 이 f의 인버스를 썼듯이 이 함수의 인버스로 다시 써서 표시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서로 동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f하고 f 인버스의 인버스는 같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f 인버스의 인버스는 f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게 ix라는 얘기는 i는 항등함수를 뜻하는 거예요. 아래 첨자 x는 바로 x에서 x로 갑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iy도 항등함수인데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등호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이퀄 fx의 양변에 자, 우리는 이 f의 왼쪽에다 f 인버스가 있듯이 f 인버스를 합성합니다. 왼쪽에다 합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f 인버스 y가 되고요. f 인버스 fx가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x에서 y로 가고 y에서 x로 가잖아요. 근데 y 콜 fx 하고 x 이퀄 f 인버스 y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관계 똑같은 말이야 얘기를 했었죠. f 인버스 y는 x예요. 이것이 곧 x잖아요. 근데 여기 잘 볼까요? 이 오른쪽은 합성함수의 정의로부터 f 인버스 컴포지트 f x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제 이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f 인버스 컴포지트 f는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항등함수인데요. x를 x로 보냈기 때문에 첨자를 x라 쓴 거예요. 여기 아래 첨자 x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것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이제 요걸 이제 증명했다면 이건 이제 1번이라 써볼게요. 자, 이제 2번은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이제 y 이퀄 fx나 x 이퀄 f 인버스 y는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x 이퀄 f 인버스 y를 갖고 하겠습니다. 이거의 양변에 왼쪽에다가 f를 합성합니다. 왼쪽에다 f를 합성합니다. fx는 이퀄 f 인버스 y와 같이 돼요. 그런데 fx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x 이퀄 f 인버스 y나 y 이퀄 fx나 똑같은 말이니까 fx는 곧 y와 같아요. 우변은 이거 다시 쓰면 f 컴포지트 f 인버스 y잖아요. 자, 이제 모든 y에 대해서 결국 이게 같다는 얘기는 따라서 f 컴포지트 f 인버스는 그럼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y가 y로 갔으니까요. 그래서 y가 y로 간다는 뜻에서 첨자를 iy로 써서 표시한 것 뿐입니다. 2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이게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f 인버스 컴포지트 f가 항등함수이고 자, 이제 문제의 가정에서 자, 이제 이것이 이거와 같은지를 보이지 않은 얘기잖아요. g 컴포지트 f가 i라면은 이건 이미 앞에 2번에서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이면 과연 이게 성립할까요? 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거꾸로도 이제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렇게도 증명해야 되고 이렇게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성립하고 요것도 성립한다면 이게 성립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는 것뿐입니다.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한다면은 그러면 이 G가 F 인버스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자, 이제 G가 F 인버스와 같다라 보겠습니다. G가 F 인버스 이거이면 G가 F 인버스와 같다면 이게 과연 항등함수가 되는가요? 라는 것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런데 G가 F 인버스와 같으면 F 인버스 컴포지트 F가 되는데 F 인버스 컴포지트 F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이미 2번에서 증명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I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G 컴포지트 F가 만약에 항등함수가 된다면 G는 곧 F 인버스와 같습니다. 얘도 같은 논리예요. 같은 논리, 얘를 이용하면 됩니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자, 이제 F 컴포지트 F 인버스가 I이고, 자, 이제 여기도 똑같이 이거 증명하고 이것도 증명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참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이라는 것을 보임을 해서 동치라는 것을 보일 생각인데요. F 컴포지트 G가 I이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G는 곧 F 인버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F 인버스가 G, 그렇죠? 마찬가지네요. F 인버스가 G예요. 여기서 보이려고 하는 것은 주어진 식에서 F가 그 G 인버스와 같습니까 하는 얘기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F 인버스가 G. 왜냐하면 자, 여기 이 식에서 앞에서 1번을 보였죠.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F 인버스의 인버스는 G 인버스가 될 것이고, 인버스를 붙이면 두 함수가 같으면 인버스를 붙여도 같아요. 그래서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이것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F 이퀄 G 인버스가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꾸로도 돼요. 얘가 성립한다면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나요? 라는 얘기인데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해 보세요. F 대신에 G 인버스면 G 인버스 컴포지트 G는 당연히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끼리 합성함수니까 당연히 항등함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역도 분명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말로 설명했습니다. 거꾸로 하는 거. 자, 그래서 3번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4번을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4번을 증명하려고 할 때 우리는 뭘 활용할 것이냐면 요 2번의 결과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3번의 결과를 이용한다는 게 더 낫겠네요. 3번의 결과를 이용하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어떤 함수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면 바로 그 함수는 바로 원래 있던 함수의 역함수가 돼요 라는 얘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얘를 보일 때 우리는 다음같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일 때 G 컴포지트 F의 인버스가 이게 맞나요? 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G 컴포지트 F의 자, 이제 요거를 계산합니다. F 인버스 컴포지트 G 인버스예요. 자, 이걸 계산한 게 항등함수가 된다면 바로 요 위에 3번의 성질 있죠. 왼쪽에다 합성을 하든 오른쪽에다 합성하든 간에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걸 이용할 생각이에요. 자,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배웠죠. 자, 얘를 계산할 때 얘를 먼저 계산합니다. F 컴포지트 F 인버스 G 인버스가 되고요. 자, 이제 요거는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끼리 합성은 항등함수가 된다 했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결합법칙 성립하죠. 자, 이제 요거는 보다시피 자신과 자신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를 계산하면 그럼 이건 G 인버스가 되죠.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끼리 합성함수는 항등함수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돼요. 또한 이제 왼쪽에서 해야 돼요. F 인버스 컴포지트 G 인버스 이걸 또 계산합니다. 역시 얘네들을 먼저 계산할게요. 자, 얘를 계산하면 이것도 똑같이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 G 인버스 컴포지트 G도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I가 되고요. 증명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I, F가 되고 합성함수 결합법칙 성립하니까 아무나 먼저 해도 돼요. F 인버스 컴포지트 F가 되고 이건 다시 I가 돼요.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함수에다가 오른쪽에다 이걸 계산해도 항등함수, 이 함수의 왼쪽에다 이걸 계산해도 역시 항등함수가 됐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F의 왼쪽에다 합성을 하든 오른쪽에다 합성하든 간에 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G는 이건 같은 말이에요. 얘 하나 더 쓰면은 G는 이퀄 F 인버스와 같아요. 이 말 때문에. 자,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러면은 얘는 이거의 역함수가 맞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 인버스 컴포지트 G 인버스는 G 컴포지트 F의 전체 인버스와 같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앞으로 합성함수의 역함수는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인버스가 붙는다라고 기억해 두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뒤에 가서 다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을 공부할 때 우리는 행렬의 곱에 관한 각각의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할 때 두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끼리의 곱의 역행렬은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역행렬이 곱해진다는 것과 아주 비슷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세요.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인버스가 붙는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예요. F의 역함수를 F 인버스, G의 역함수를 G 인버스라 했습니다. 자, 이제 먼저 1번을 보도록 하죠. 합에 관한 역함수가 각각의 역함수에 합이 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판례가 존재하는데요. 아무나 하나 써볼게요. 함수 fx가 2x, 함수 gx가 3x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fx하고 gx의 합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f 더하기 g는 fx 더하기 gx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함수의 합에 관한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fx 더하기 gx니까 5x예요. 자, 그래서 f 더하기 g의 전체 역함수는 이 5x의 역함수예요. 5x의 역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요 5x라는 얘기는 다음 절에서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게 돼요. 5x는 그래프가 이렇게 기울기가 원점을 통과하고 기울기가 5가 되는 직선이에요. 그런데 이 함수의 역함수라는 얘기잖아요. 그 역함수는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y = x라는 직선의 대칭이거든요. 그래서 직선의 대칭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즉 y는 이퀄 5분의 1x 이렇게 돼요. 나중에 1차 함수, 요 다음 절에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만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라면 요 다음 절에서 이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 더하기 g의 인버스는 5분의 1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이 돼요. 자, 그런데 F 인버스 더하기 G 인버스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F 인버스 X는 2X의 역함수는 같은 논리로 2분의 X가 되고요. GX의 역함수는 같은 논리로 3분의 X예요. 그래서 F 인버스하고 F 인버스 X하고 G 인버스 X를 다 더해볼까요? 그러면 2분의 1x 더하기 3분의 1x예요. 통분하면 2, 3, 6분의 5x가 되니까 얘하고 얘는 전혀 다른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 더하기 g의 인버스하고 f 인버스 플러스 g 인버스는 전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2번은 조금 전에 증명했었죠? f 컴포지트 g의 인버스는 f 인버스 컴포지트 g 인버스와 같다는 것을 이미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얘하고 얘가 일반적으로 합성함수는 교환이 안 돼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같다면 얘가 성립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3번. 자, F 컴포지트 G하고 G 컴포지트 F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인버스를 취해도 그럼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방금 전에 배웠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여기다 F 인버스 컴포지트 G 인버스 이렇게 됐죠.
자, 보세요. G 인버스 컴포지트 F 인버스하고 이거 F 인버스 컴포지트 G 인버스는 같다. 이거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1번이었네요. 2번하고 3번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번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자, 이렇게 세 개가 합성됐을 때 F와 같으면 이것이 같은 말일까요? 라는 얘기네요. 자, 4번을 보겠습니다. F, G, F가 F였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성립할 때 왼쪽에다 지금 F는 역함수, G도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왼쪽에다 F 인버스를 합선합니다. 왼쪽에다 F 인버스를 합선합니다. 그럼 여기는 F 인버스 컴포지트 F가 됐죠. 우변은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끼리 합성했으니까 이거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자,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건 항등함수 I가 돼요. I는 뭐 다른 함수랑 계산해봤자 자기 자신이 되니까 G 컴포지트 F가 I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G 컴포지트 F가 I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또한 왼쪽에다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다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F, G, F 여기다가 이제 F 인버스를 합니다. 그러면 두시 같을 때 오른쪽에다 합성한 거예요. 얘는 여전히 I가 됐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하면 항등함수가 되고요. 항등함수랑 다른 걸 계산해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이게 돼요. 잘 보면은 결국은 이게 성립한다는 말로부터 우리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동시에 다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그럼 G가 F의 역함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두 개가 다 성립하니까 앞에서 배웠던 성질로부터 요 성질로부터 요게 다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G가 F 인버스와 같습니다. 따라서 G가 F 인버스와 같다. 4번은 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발레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1대1 정의되는 세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y는 이퀄 fx. 자, 우리 교재 그림이 좀 더 크게 보일 테니까요. 이게 화면이 좀 작게 보이니까 교재를 참고해 보세요. 자, y는 이퀄 fx의 그래프는 자, 이제 이런 그래프입니다. 노란색으로 그린 이 그래프가 y 이퀄 fx고요. y 이퀄 gx는 바로 이 빨간색의 그래프입니다. y 이퀄 x는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G 컴포지트 F 인버스 그리고 D 플러스 F 인버스 컴포지트 G, C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인데요. 자, 합성함수는 우측부터 계산한다 했었으니까 F 인버스 D, F 인버스 G, C 이렇게 돼요. 자, 이제 그러면은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F하고 G는 다 1대1 등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F 인버스 D잖아요. 그러면 F 인버스 D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게요. F 인버스 D를 알파라 놔봐요. F 인버스 D를 편의상 알파라 놓고 양변에 F를 합성을 해봐요. F 컴포지트 F 인버스는 항등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D 이퀄 왼쪽이니까 항등함수니까 D만 나오고 F를 왼쪽에다 합성하니까 이거잖아요. 즉 어떤 값을 넣어야 함수값이 D가 나올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F는 노란색이라 얘기했었으니까 D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 찾아요. 이게 C네요. 여러분들 화면은 잘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지만 교재를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C였구나. 그래서 알파가 C였어요. 그래서 이게 C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F 인버스 D는 C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GC의 값을 계산합니다. GC. G는 빨간색이에요. 자, C를 대입했을 때, C는 여기 있네요. C를 대입했을 때 GC는 B예요. 여기가 B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GC가 B였고요. 여기 똑같이 이거는 B가 되네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B잖아요. 이번엔 F 인버스 B를 계산합니다. F 인버스 B. 이번엔 얘를 베타로 놓을게요. 양변 F를 또 합성하니까 좌변은 B, F 베타예요. 자, 이제 어떤 값을 넣어야 B가 나올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노란색의 F인데요. F 값이 B가 되는 건 B가 여기 있어요. B. 여기가 B예요. B가 되는 것은 여기가 A였군요. 그래서 여기 베타가 A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F 인버스 B는 A였어요.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한 값은 B 더하기 A였습니다. 앞에 거는 B고 뒤에 거는 A로 갑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림을 보고서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합 A, B, C 세 개밖에 없네요. XS, X로 가는 예제 3번의 문제는 XS, X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가 같아야 돼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가 같다라는 사실로부터 왼쪽에다 F를 합성을 해보세요. 오른쪽에다 합성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항등함수가 됐잖아요. 즉 자기 자신끼리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는 것을 찾으란 얘기네요. 이게 F였을 때 F를 두 번 계산했는데 자기 자신으로 오는 것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럼 A, B, C, A, B, C, A, B, C 이렇게 있을 때 이건 간단하죠. 원소 개수가 몇 개 없으니까 A가 그냥 A로, B는 B로, C는 C로 간다라고 약속을 해봐요. 그러면 이 똑같은 F니까 A는 A로, B는 B로, C는 C로 가니까 두 번 합성을 했을 때 자신이 자신으로 갔으니까 이거 항등함수가 되죠.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F를 약속할 때 A, B, C, A, B, C, A, B, C인데요. 우선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하나는 일단 고정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A는 A로 간다든가 또는 B는 B로 간다든가 또는 C는 C로 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두 개는 엇갈려서 가게끔 약속을 해봐요. B는 C로 가고 C는 B로 가요. 그 B는 C로 가고 C는 B로 간다면 잘 보세요. B는 C로 갔다가 B로 오니까 합성을 하면 B가 B로 오죠. A는 A로 가죠. C는 C로 가니까 이 경우도 F 컴포지트 F는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두 개를 크로스해서 가게끔 약속을 한다면 F 컴포지트 F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이런 경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A가 고정되는 경우 하나, 이 그림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B가 고정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겠죠. B는 B로 가고 A는 C로 가고 C는 A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C가 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C는 C로 가고 A는 B로 가고 B는 A로 가면은 서로 엇갈려서 가다 보면 결국은 합성을 하면은 항등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가 세 가지가 있고 A가 고정되고 B가 고정되고 C가 고정되는 경우 각각 하나씩 세 가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한 가지. 그래서 요거 한 가지와 요거 세 가지 모두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제 3번 이걸 만족하는 것의 개수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지금까지 교재 제1장에 대해서 공부했었고요. 이어서 교재 제2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